이번 시간에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고유값, 고유 벡터라는 개념은 선형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고급 수학에서는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수준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주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n차 정사각행렬 A가 있고요. 벡터 X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처음 보는 기호인데 요거 뭐라고 읽냐 하면 람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는 실수다 이런 상황에서 자, 행렬 A에 X 벡터를 곱한 결과가 실수 람다에 그다음에 X 벡터를 곱한 결과와 같아지는 요 식을 만족하는 벡터 X가 존재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때 조건이 붙어요. 단 X 벡터는 0 벡터는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0 벡터가 아닌 X 벡터가 존재할 때 우리는 요 실수 람다 있죠. 요 실수 람다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행렬 A의 고유값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유값은 별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요때에 우리가 요 A라네요. 그죠? X 벡터 있죠. 요 X 벡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거는 바로 고유값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가 지금 n차 정사각행렬이라고 했지만 사실 고등학교 고급 수학에서는요 2차 정사각행렬만 다뤄요. 그래서 요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바로 2x2 행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X벡터라고 되어 있는데 A의 X벡터의 곱셈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벡터는요 크기가 n×1 행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n×1 행렬이다 라고 보시면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고급 수학에서는 행렬 A가 2×2인 경우만 다르기 때문에 얘는 또 2×1 행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행렬 A의 고유값과 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우리 간단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x 11이 행렬 A 3113의 고유 벡터임을 보이고 대응하는 고유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우리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A에다가 X 벡터를 곱합니다. 이거 실제로 한번 곱해 볼까요? 그러면 3, 1, 1, 3에다가 누굴 곱해요? 1, 1을 곱합니다. 자, 간단하게 얘는 3 더하기 1 해서 4, 그 다음은 1 더하기 3 해서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4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1,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결국 4배의 X 벡터와 같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국 A에다가 X 벡터를 곱했더니 누가 됐어요? 실수 4에다가 X 벡터를 곱한 거와 같아졌죠. 자, 이렇게 되면 이 4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행렬 A의 고유값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고유값이 되는 거고 이때 벡터 X가 뭐가 되냐 하면 바로 고유값 4에 대응하는 행렬 A의 고유 벡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X벡터가 행렬 A의 고유 벡터임을 보였고요. 그에 대응하는 고유값은 4라는 것까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별거 없죠? 자, 그런데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자, 이 식을 만족하는 벡터 X가 존재할 때 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때 단 X벡터는 0벡터는 아니다 라는 조건이 붙었었습니다. 자, 이 조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X벡터가 0벡터였다면 이 식의 좌변은 A 곱하기 0벡터가 되고요. 이 결과는 당연히 0벡터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변도 0벡터만 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1 곱하기 0벡터가 되어도 되고요. 2 곱하기 0벡터가 돼도 되고요. 3 곱하기 0벡터가 돼도 되고 뭐 루트 7 곱하기 0벡터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람다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실수 전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유값 람다를 찾아야 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X벡터는 0벡터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만족하는 벡터 X, 즉 0이 아닌 벡터 X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X벡터가 바로 람다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가 되겠죠. 자, 이때 우리 K는 실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K가 0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에 KX 벡터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K는 실수니까 자, 이 곱셈에서 실수 K는 맨 앞으로 빠질 수가 있고요. 거기에 A와 X 벡터를 곱하는데 결합 법칙에 의해서 얘네 먼저 계산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AX 벡터와 같은 게 뭐였죠? 바로 람다 X 벡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K와 람다가 모두 다 실수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 교환 법칙이 적용을 해서 우리는 람다에 K를 곱하고 X 벡터를 곱해도 되고요. 자, 결합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먼저 해줘도 상관없어집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A에다가 KX 벡터를 곱했더니 그 결과가 실수 람다에 KX 벡터를 곱한 거와 같다. 자, 즉, 이 K 곱하기 X 벡터도 고유값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고유 벡터는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하나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요 식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고급 수학에서는 A가 2x2 행렬인 경우만 다룬다고 했기 때문에 이 A를 A, B, C, D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X벡터는 XY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결과가 람다 X, 그 다음 람다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죠. 바로 선형 변환에서 보던 식입니다. 그래서 행렬 A에 의한 선형 변환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그 선형 변환을 F라고 한다면 얘는 X, Y라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람다 X, 람다 Y라는 점으로 옮기는 변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선형 변환에 의해서 벡터를 변환하게 되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벡터는 원래 벡터와 크기도 다르고 방향도 다른 벡터가 얻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행렬 A에 의해서 벡터 X를 선형 변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결과가 원래 벡터의 실수배, 즉 원래 벡터와 평행한 벡터가 얻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선형 변환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이 람다 고유값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선형 변환에 의해서 원래 벡터의 크기가 얼만큼 늘어났는지 혹은 얼만큼 줄어들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고유값이겠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고유값을 선형 변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그거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제 본격적으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람다가 행렬 A의 고유값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A의 X를 곱한 것이 람다 곱하기 X와 같아진다를 만족하는 0벡터가 아닌 벡터 X가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바꿔서 써볼게요. 그러면 A의 X를 곱한 것에서 빼기, 그 다음에 람다 X 벡터를 곱한 것을 뺐더니 그 결과가 0이 된다라는 건데 이 경우에는 0 벡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린 요걸 X 벡터로 묶어주고 싶은데 A는 행렬인데 람다는 실수죠.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어떻게 바꿨을 거냐 하면 요거를 람다는 실수니까 그냥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 행렬 I에다가 X 벡터를 곱한 걸로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 A가 2x2 행렬인 경우를 다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단위 행렬도 2x2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A 행렬에서 누구를 뺀 겁니까? 람다 i죠. 예. 요걸 뺀 것에 x 벡터를 곱하면 그게 누가 된다? 0벡터가 된다. 이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요 행렬 있죠. 요 a 람다 i 그죠? 요 행렬에 역행렬이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얘가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리니까 요걸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가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의 역행렬을 양변의 왼쪽에 곱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a 람다 i 이거의 역행렬에 a 람다 i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x 벡터가 자, 이쪽에도 a 람다 i의 역행렬에 0벡터가 곱해지는 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얘네 둘은 곱해봤자 단위 행렬 되는 거니까 그냥 x 벡터만 좌변에 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역행렬이 뭐가 됐든 간에 0벡터를 곱하면 0벡터가 된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아, 그래서 우리는 x 벡터가 0벡터가 아닌 x 벡터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0벡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 0벡터가 아닌 x 벡터가 존재하려면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바로 뭐냐 하면 디터미넌트죠. 그죠? 디터미넌트 누구의 a 빼기 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얼마 되면 됩니까? 0 되면 얘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결국 행렬 A의 고유값을 구하려면 이 A 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도록 하는 이 람다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럴 때는 예제를 하나 풀어보시면 됩니다. 행렬 0110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행렬을 우리가 A라고 두도록 하죠. 그럼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려면 결국은 요겁니다. a 람다 i에다가 누구를 곱해 x 벡터를 곱했더니 0 벡터가 되는 요러한 0이 아닌 벡터 x가 존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닌 벡터 x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바로 디터미넌트 누가 a 람다 i가 얼마 돼야 돼요? 0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a 람다 i는 지금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i도 2차 단위 행렬이겠죠. 자, 이거 계산해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람다 그다음 1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의 디터미넌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2차 정사각 행렬에 이 행렬식 구하는 거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요거 빼기 요거. 그죠? 그래서 람다 제곱 빼기 1 얘가 얼마 된다고요? 0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람다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값 각각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자, 먼저 람다가 1인 경우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다가 1이면 요거 식을 만족하는 0벡터가 아닌 x벡터를 찾으면 되니까 이때 x벡터를 그냥 편의상 a, b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가 요거고요. 지금 람다가 1인 경우를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에 누구를 곱하면 a와 b를 곱했더니 누가 되더라? 0벡터가 되는 자, 0벡터가 아닌 AB를 다 구해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전개해서 해봤자 결국 얻는 게 뭐냐 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고요. 여기서는 A 마이너스 B가 0이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걸 나타냅니다. B는 A다. 요걸 나타내는 거죠. 결국 A와 B가 같은 0벡터가 아닌 벡터 X는 어떻게 구해낼 수가 있냐면요. 우리 이렇게 벡터 X를 어떻게 씁니까? 여기에 1이라고 쓰고 여기에 T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는 0이 아닌 실수다. 즉 요걸 만족한다라는 것은
이 벡터 x, a, b에서 a와 b가 같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얘는 1, 1이라는 요 벡터에다가 실수 t를 곱해주는 꼴이면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이때 t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방금 전에 우리 뭐 했었습니까? 고유 벡터라는 것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지하게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죠? 그거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고유 벡터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뭐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람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1, 1, 1에 a, b가 누가 되는, 얘가 0벡터가 되는 a, b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뭐 a 플러스 b가 0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b는 마이너스 a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의 고유 벡터 x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 a와 b가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에 s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s는 이때도 0이 아닌 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해내는데 누구를 이용해서 요 a-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이퀄 0 된다를 이용해서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 디터미넌트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그 람다에 대한 다항식이 되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특성 다항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다, 즉 특성 다항식 이퀄 0인 요건 이제 방정식이 될 텐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특성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 방정식은 람다에 대한 람다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람다 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누가 된다? 고유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a의 마이너스 람다 i x 벡터가 0 벡터가 되는 0 벡터가 아닌 벡터 x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디터미넌트에 누가 a 빼기 람다 i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고유값을 구해냈는데요.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 결국 이 x벡터, 즉 0벡터가 아닌 x벡터가 딱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x벡터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뭘 봤었냐 하면 만약에 고유 벡터가 x벡터면 거기에 실수 배한, 자, 여기서 k는 0이 아닌 실수겠죠. 이것들이 모두 고유 벡터가 될 수 있다. 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방금 전에 푼 예제에서도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t는 0이 아닌 실수다 이렇게 했었죠. 결국은 t 값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고유 벡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0이 아닌 벡터 x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이걸 만족하는 x벡터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고급 수학에서는요, 이 A가 2x2 행렬인 경우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 방정식이죠. 이 특성 방정식이 람다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와요. 그죠? 우리가 예제에서도 람다 제곱 빼기 1 이퀄 0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람다에 대한 2차식이 나와서 학생들이 그럼 특성 방정식은 항상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자, A가 만약에 n by n 행렬이다. n차 정사각 행렬이다 라고 했다라면 얘의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금방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소행렬을 이용해서 소행렬식을 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행렬의 특성 방정식은 람다에 대한 n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A의 고유값이 람다이면 A의 역행렬의 고유값은 뭐가 되겠느냐?
요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의 고유값이 람다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람다 X. 자, 요걸 만족하는 영 아닌 벡터 X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A의 역행렬이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얘의 고유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주면 A의 인버스 A의 X 벡터는, 그죠? 이건 실수니까 그냥 앞으로 빼주셔도 됩니다. A의 인버스 X 벡터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정리해주면 결국 X 벡터는 누구와 같다? 람다 A의 인버스 곱하기 X 벡터와 같다. 요것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2차 정사각행렬 A를 A, B, C, D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건 결국 AD-BC가 0이 아니다 라는 걸 의미하죠. 근데 이때 이 특성방 정식을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A-람다 B 그 다음 C D-람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의 특성방 정식은 뭐가 되냐 하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람다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이퀄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AD-BC가 0이 아니니까 이때 이 부분이 0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람다 값이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람다가 0이면 얘도 0되고 얘도 0되지만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퀄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변을 람다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A의 역행렬의 X를 곱했더니 누가 되더라? 람다분의 1의 X를 곱해준 거와 같게 되더라.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0이 아닌 벡터 X가 이미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역행렬의 고유값은 뭐가 된다? 람다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A의 고유값이 람다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 A의 K제곱, 자, K는 자연수라고 한번 해볼까요? A의 K제곱의 고유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자, 이건 간단합니다. 양변에 A를 곱해주면 좌변은 A제곱의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행렬 A를 곱해주는 거니까 실수 람다는 앞으로 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X 벡터와 같은 게 람다 X니까 얘는 람다 제곱 X 벡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만족하는 X 벡터가 이미 존재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A제곱의 고유값은 람다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A 세제곱의 X 벡터를 곱해주면 람다 세제곱 곱하기 X 벡터와 똑같기 때문에 A 세제곱의 고유값은 람다 세제곱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 본다면 A의 K제곱의 고유값은 누가 된다? 람다 K제곱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또 간단한 예제 하나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자, A가 1, 2, 0, 2분의 1에 대해서 A의 n제곱이 요거라고 할 때, 자, an 플러스 dn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풀려면요, 이거 계속 거듭 제곱해봐야 됩니다. 거듭 제곱해서 A의 n제곱이 뭐가 될까를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풀지 않아도 우리 고유값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A의 고유값이 뭔지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A-람다 i죠. 얘의 디터미넌트를 봐야 돼요. 얘 디터미넌트가 0대에는 람다 값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1 람다 2, 0, 그 다음에 2분의 1 람다 이렇게 되겠죠. 얘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해 보시면 람다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3의 람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0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퀄 0 이거죠. 그래서 요거 뭐 양변에 2 곱해서 람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람다 값이 1과 2분의 1, 그러니까 람다는 1 또는 람다는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A의 n제곱의 고유값은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 자, A의 n제곱의 고유값은 람다 n제곱과 같기 때문에 얘는 1 또는 누가 되는 겁니까? 2분의 1의 n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구해낼 수도 있냐면요. 그냥 요 행렬을 이용해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a의 n제곱의 고유값을 편의상 그냥 람다 n이라고 표현을 해본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an 빼기 람다 n, 그 다음 bn, 그 다음 cn, dn 빼기 람다 n, 얘의 행렬식 디터미넌트가 이퀄 0 되는 람다 n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됩니까? 람다 n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n 플러스 dn의 람다 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dn이 되나요? an dn 마이너스 bn cn 이퀄 0입니다. 즉,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람다 n이 되는 거고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an 플러스 dn이 되는 걸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의 n제곱의 고유값이 1과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거고요. 따라서 an 플러스 dn, 즉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1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과 같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극한은 뭐가 되냐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1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의 극한을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럼 이건 뭐 얼마 됩니까? 얘는 0 되는 거고 얘는 1 되는 거니까 결과가 1이 된다. 즉, 이 극한은 1이 된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고유값을 이용하면 이런 식의 문제들도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걸 그냥 보여주려고 이런 예제 하나를 풀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고등학교 고급 수학에서 다루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심도 있는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수준에서 딱 끝납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